자,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까지 작업한 거는 동영상을 가지고 이제 편집을 하는 거였어요. 그죠? 편집을 하는 거고, 오늘도 마찬가지 동영상 편집 기능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볼 거고요. 우리가 저희 어제 작업한 거는 영상을 배치하고 컷 편집에 대한 기능을 했었습니다. 그죠? 컷 편집에 대한 기능을 했었고, 이제 우리가 거기에 가공하는 것들, 뭐 음악을 넣는다라든지 자막을 넣는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효과라는 그런 기능들 추가적으로 더 볼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렌더링을 해서 작업을 완성시키는 동영상 파일로 이제 변환을 시켜 주실 거예요. 그죠? 변환을 시켜 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영상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제가 클래스룸에 올려놨었어요. 그죠? 클래스룸에 올려놓은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수업이 마지막 수업이에요. 그죠? 8회차 마지막 수업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작업이 끝나고 나게 되면 다음 주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수료작 제출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료작 제출하는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동영상 파일을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따로 시간을 내서 작업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께서 배우는 내용을 그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이 25일이에요. 그죠? 25일인데 수료작은 일주일 기한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12월 2일까지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료작 제출하실 분들이 있으셨어요. 저번에 그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동영상 편집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려서 동영상을 제출하겠다, 수료작을 제출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메시지 한번 남겨주실래요? 채팅방에. 여러분들 수료작 제출하실 분들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네, 가연 씨, 네, 의주 씨, 뭐 이거를 제출해서 뭐 되게 완벽하게 되게 잘해야 된다 이런 보다는 여러분들이 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영상 편집 기능을 배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뭐 되게 잘하면 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출하실 분들은 한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명은 씨도 하고요. 윤서 씨, 네. 그리고 뭐 지금 얘기 안 하시더라도 제가 이제 오늘 수업이 마무리되게 되면 클래스룸에 그 유튜브 그 주소와 여러분들 주소와 그다음에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폴더를 하나 생성해 놓을 거예요. 게시판을 하나 해 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주 목요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 12월 2일까지 여러분들 파일을 제출해 주시고 거기는 댓글로 여러분들 그 파일 올리실 때 클래스룸에 올리실 때 댓글에다가 여러분들 채널 주소를 적어 주시게 되면 그렇게 해서 제가 학교에다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동영상만 올리시게 되면 안 되고요. 동영상에다가 그다음에 여러분 유튜브 채널까지 오픈을 해 주셔야지만 채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1차적으로 제출하실 분들이 가연 씨, 의주 씨, 명우 씨, 윤서 씨 이렇게 되겠고 추가적으로 더 하실 분들은 클래스룸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혜 씨가 뒤늦게 들어오셨네요. 그죠? 다시 출석 체크를 한번 할 거고요. 자,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더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영상 편집이라는 기능을 했었어요. 그죠? 영상을 편집을 하시려면 영상에 이제
작업 순서를 조금 더 보셔야지만 내가 실수 없이 아니면은 한번 작업했던 거를 다시 재작업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영상 배열을 해주시면 돼요. 순서에 맞춰서 배열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남겨야 될 부분과 남기지 않을 부분들 수정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더딥혀줄 자막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런 기능들을 넣어줘서 완성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는 어제는 배열이라는 거와 수정이라는 기능을 했었습니다. 그죠? 배열과 수정이라는 기능을 했었는데 아마 기억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작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기능을 이 영상 편집이라는 기능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직 많이 서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오피스 기능을 하는 거와는 조금 틀려요. 그죠? 틀린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익숙해지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많은 작업을 해보셔야지만 익숙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배열과 수정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가공해서 완성 출력하는 것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영상 편집 순서가 일단은 배열을 하게 되면 컷 편집을 한다 그랬어요. 그죠? 내가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잘라내서 분리를 시켜서 남기거나 남기지 않거나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화면 전환이라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요로 의해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으세요. 여러분들께서 나는 그냥 화면 전환 기능 하지 않고 그냥 파일을 영상을 그냥 다음 장면으로 넘기는 거를 그냥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전환이라는 기능이 필요 없어요. 그죠? 근데 나는 그걸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화면 전환이라는 기능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리고 자막도 마찬가지예요. 영상 편집을 할 때 자막을 내가 영상 작업할 때 직접 넣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유튜브 안에서도 자막이 가능해요. 자막 넣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뭐 미리 하겠다 아니면 추후에 하겠다 그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음악 파일을 넣거나 그죠? 음악 파일을 넣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빙을 하게 됩니다. 그죠? 목소리를 넣거나 아니면 음향 효과를 넣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넣어주시는 이 순서대로 해주시게 되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컷 편집을 하지 않고 내가 그냥 배치만 먼저 했어요. 그죠? 배치를 하고 난 다음에 화면 전환이라는 기능도 집어넣고 자막이라는 기능도 넣었어요. 그리고 오디오라는 기능도 이렇게 넣었는데 필요를 위해서 내가 컷 편집을 추후에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지웁니다. 그죠? 지우게 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삭제가 됨으로써 공간이 남는 거에 자막과 그다음에 오디오가 이상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순서를 조금 맞춰주시는 게 좋으세요. 순서를 맞춰줘서 작업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실 건데요. 자, 다빈치 리졸브 프로그램 이거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빈치 리졸브 프로그램 실행하셨나요, 여러분들? 네, 실행을 하셨죠, 그죠? 여러분들 어제 컷 편집까지 하고 다 됐나요? 아직 안 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안 된 분들도 있을 건데, 다시 한 번 더 쭉 정리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존에 있는 파일을 내가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되어 있는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죠? 이 프로젝트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돼요.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것들을 열어서 더블 클릭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새로 하시는 분들은 뉴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뉴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있는 파일들, 영상 편집하는 곳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조금 작업하는 거를 조금 보게 되면요. 제가 뒤에 걸 조금 지우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가 처음이다 라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해주시려면 왼쪽 편에 보시게 되면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세 구역으로 나눠서 작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한인 도화지에 내가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니면 뭐 피아노를 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악보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 악보를 보거나 하는 것들 아니면은 뭐 재료들을 가지고 온다. 내가 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연필도 필요하고 지우개도 필요하고 물감도 필요하고 그죠? 그러한 재료들을 구성해 주는 곳이 여기 있는 마스터라는 공간입니다. 이 마스터라는 공간에서 재료를 쌓아 놓은 다음에 그리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죠? 연필을 가지고 와서 그림을 그린다. 그 다음에 뭐 지우개를 가지고 와서 지운다. 아니면은 색연필이나 아니면 물감을 가지고 와서 칠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작업하는 공간은 아래쪽에 되어 있는 타임라인이라는 곳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타임라인이라는 곳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층층이 쌓아 올려서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 올리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거를 작업을 다 했어요. 완성된 거를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완성된 거를 보여주거나 액자에 걸어야 돼요. 그러면은 완성되어 있는 거를 보여주는 거는 위쪽에 있는 미리 보기 화면에서 보실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미리 보기라는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화면에 이렇게 작업이 되는데요. 일단은 내가 작업을 먼저 하기 전에 재료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기 전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은 해상도와 동일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죠? 동일하게 처리하면 좋은데 그 동일하게 처리하는 게 프로젝트 세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파일에서 프로젝트 세팅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온 영상,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영상과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에 있는 프로젝트 창에서 동일하게 해상도를 맞춰주셔야 돼요. 그죠? 맞춰주시게 되면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맞추는 부분이 프로젝트 세팅이라는 메뉴에서 여기에 있는 마스터 세팅이라는 메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타임라인에 돼 있는 거 우리가 작업하는 곳이잖아. 도화지잖아요. 그 도화지를 뭐 A4로 할 거냐 아니면은 A3로 할 거냐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도화지의 크기를 지정을 하겠다. 해상도를 지정하겠다라고 바꿔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바꿔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한 장에 1초에 해당되는 사진 수를 지정을 했었어요. 우리가 핸드폰에서 찍으실 때. 그랬을 때 내가 나도 도화지에 얼마짜리 영상으로 뭐 그림으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프레임 레이트를 또 변경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보통 1920에 1080을 하실 때 30프레임으로 영상을 찍으실 거예요. 그죠? 영상을 찍으실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프레임 레이트도 30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내가 이 작업한 거를 미리 보기 보셔야 되잖아요. 미리 보기 보는 비디오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그냥 1080으로 보겠다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알아서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알아서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 저장 버튼까지 누르시게 되면 지금 있는 기존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세팅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세팅이 되겠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재료들을 가지고 오셔야 되잖아요. 재료로 가지고 오실 때는 위쪽에서 파일에서 불러올 수도 있고요. 또는 마스터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파일들을 가지고 오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뭐 파일에서 여기 있는 임포트를 하시든지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임포트라고 한다라든지 그런 걸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파일을 불러올 거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가지고 오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미디어들 모두 다 선택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오게 되면 각각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넣어볼게요. 오픈해서 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죠? 그런데 들어오게 되는데 각각의 폴더 형식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어요. 저는. 그죠? 어제 우리가 분리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영상을 집어넣었을 때 지금은 몇 개 안 돼서 한눈에 다 보여요. 하지만 내가 다운로드 받은 음악 파일도 많고요. 그리고 찍은 영상도 뭐 수십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한 화면에 음악과 그다음에 이미지와 영상이 모두 다 섞여 있으면 불편하단 말이에요. 한 번에 찾기가 힘들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음악은 음악대로, 그 다음에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영상은 영상대로 따로 분리를 해서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쉽게 내가 작업을 하실 때 관리하기가 쉬우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작업 환경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그냥 전체 다 보이는 걸로 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죠? 본인이 작업하기에 편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편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재료들을 다 가지고 왔으면 이제 내가 순서에 맞춰서 배치를 해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배치를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오고자 하는 영상을 선택해서 그대로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죠? 원래는 여기에 있는 시작이 0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죠? 0 프레임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지금 작업돼 있는 거에 그냥 뒤쪽에 넣기 때문에 지금 떨어져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넣은 거는 지금 맨 앞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맨 앞에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도 넣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반죽 밀기라는 거 뭐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대로 뒤에다가 끼워 넣으시면 되겠죠. 그죠? 뒤에다가 착착착착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순서에 맞춰서 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배치를 할 때 제가 그 편집하면서 배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설명을 드렸어요. 편집하면서 배치하는 것들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클립들이 짧게 보이거나 또는 길게 보이게 할 수 있어요. 확대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있는 부분도 반드시 한 번 더 숙지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화면 자체가 지금 짧아 보여요. 내가 컷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이 빨간색 막대가 돼 있는 이 재생 막대가 돼 있는 기준을 가지고 컷 편집이 돼요. 분리가 돼요. 영상이 이렇게 잘려지게 됩니다. 그죠? 영상이 잘려지게 되는데 내가 이 화면이 너무 이렇게 좁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위치에 갖다 놔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죠? 어느 위치에 갖다 놔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얘네들을 잘 놓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Alt를 누르시고요. Alt를 누르시고 휠을 누르시게 되면 확대 축소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죠? Alt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내가 보는 클립 자체를 조금 더 길게 영상 길이를 늘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길이를 늘리는 게 아니라 짧은 것들을 조금 확대해서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이겠고 그리고 뭐 여기에서 이렇게 늘렸는데 나는 옆으로 화면 이동을 조금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이는 아래쪽에 스크롤 막대를 가지고 이동을 하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휠을 그냥 Alt키 안 눌러요. 이번에는 그냥 휠을 누르시고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 이동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화면 이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화면이 이동이 된 상태에서 뒤에다가 영상을 붙여야 돼요. 근데 이 영상을 붙일 때 지금 위에 있는 재료에서 그대로 끌고 와서 내려왔었잖아요. 끌고 와서 내려왔는데 우리가 컷 편집은 내가 필요한 부분만 남긴다라는 얘기죠. 그죠? 필요한 부분만 남기는데 그 필요한 부분을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르는 게 내가 막대기를 두고 필요한 부분을 자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블레이드라는 툴을 선택을 해서 자르기를 했었어요. 그죠? 블레이드 툴을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분리가 된 걸 보실 수가 있겠고 아니면 우리가 클립에 있는 선에다가 갖다 두시고 길이 조절을 하게 되면 내가 잘려진 것처럼 볼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미리 가지고 올 때 이미 내가 남기고 싶은 부분만 남겨서 가지고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마크 인과 마크 아웃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찍어 놓고 그러니까 표시를 해 놓고 가져오겠다라는 걸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뭐 반죽 분할이라는 여기를 보시게 되면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미리 보기 화면에 보여요. 그죠? 미리 보기 화면에 보이면서 내가 여기에 있는 재생이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됩니다. 그죠? 막대기가 길게 보이는데 나는 여기서 어느 부분만 가져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재생되는 바에서 보시고, 그죠? 보시고, 오른쪽에 되어 있는 화살표 모양 되어 있는 거, 삼각형의 선이 달려져 있는 게 마크 인과 마크 아웃, 처음과 끝을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표시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마크 인, 그리고 마크 아웃이라는 걸 찍어주게 되면 내가 인과 아웃을 표시한 것은 진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하지 않은 것은 연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부분만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대로 선택해서 미리 보기 화면에서 드래그를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가지고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여기서 가지고 올 때 영상만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운드만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사운드만 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각각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 미리 보기 화면에 이렇게 영상만 가져오겠다 아니면 사운드만 가져오겠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가져오는 거는 여기에 영상과 사운드가 모두 다 있으면은 얘네들을 둘 다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여기에 영상만 가져오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영상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이 영상만 가져오는 거 보이시죠? 그죠? 영상만 가져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소리만 사운드만 가져오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사운드만 선택을 해서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따로따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렇게 따로 가져와서 표시를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미 영상에서 영상과 사운드를 모두 다 가져왔을 때 사운드가 필요 없어서 지우고 싶어요. 그럼 지우고 싶을 때는 선택을 하게 되면 모두 다 영상과 사운드가 모두 다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난 여기에서 사운드만 지우고 싶어요 라고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초록색이는 사운드만 선택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사운드만 선택을 할 때는 Alt 키를 누르시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 Al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 내가 클립에 선택하고 싶은 클립만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삭제를 하는데 삭제하는 거는 두 가지 키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딜리트 키와 백스페이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뭔가 지워야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 우리가 뭐 공간을 남기지 않고 지우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딜리트 키를 누르시게 되면 삭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삭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고 나는 여기서 공간을 남기고 그냥 그대로 있는 클립만 지우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선택을 하시고 백스페이스를 누르시게 되면 그 공간이 남게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공간이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백스페이스와 딜리트 키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죠? 나는 그냥 여기 있는 것 전체적으로 지우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딜리트를 누르시게 되면 지워지고 뒤에 있는 영상들이 앞으로 당겨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죠? 당겨지는 걸 보실 수가 있지만 내가 여기에서 백스페이스 키를 누른다라고 하시게 되면 기존에 선택한 클립들만 지워지고 공간도 그대로 남아지는 걸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제가 이렇게 해서 배치하는 것까지 쭉 했었어요. 그죠? 배치하고 그다음에 컷 편집했는데 컷 편집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블레이드 툴을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칼을 자르기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단축키를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단축키는 내가 놓고자 하는 곳에 자르고자 하는 곳에 막대를 두시고 빨간색 막대를 두시고 컨트롤 B라는 단축키를 누르시게 되면 우리가 자르기 기능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르기 기능을 해주시게 되면 영상을 잘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잘라지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어제 설명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죠? 설명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고, 그리고 내가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고 위에 있는 아이콘들을 클릭을 해서 사용했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이 클립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선택하는 툴을 클릭을 하시고 해주셔야 돼요. 선택하는 툴을 클릭을 해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가공 상태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가공 단계. 내가 영상과 영상이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죠? 흘러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흘러갔을 때 내가 의도치 않게 뭔가 뚝 끊기면서 그 다음 장면이 갑자기 변화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영상을 재생하는 거는 스페이스바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스페이스바 키를 누르시고 영상을 보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흐름이 돼요. 흐름이 되는데 지금처럼 반죽하기 영상이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반죽 분할이라는 영상을 들어가게 되면 뭔가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요. 그죠? 자연스럽게 느낌이 나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느낌이 아니라 뭔가 딱 갑자기 바뀌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되면 어색한 느낌이 들어서 내가 뭔가 자연스럽게 혼합이 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화면 전환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화면 전환이요. 그래서 그 화면 전환이라는 기능과 뭔가를 주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위에 보시게 되면 이펙트 라이브러리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이펙트 라이브러리라는 메뉴, 요거 위에 거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펙트 라이브러리라는 메뉴가 보이게 되면요. 여기에 왼쪽 편에 툴박스라는 게 보게 되면 비디오 트랜지션, 오디오 트랜지션, 타이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비디오 트랜지션이라는 거는 우리의 영상에 효과를 준다라는 거고 오디오 트랜지션은 이제 사운드에다가 소리에다가 기능을 준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타이틀은 저희가 나중에 자막을 쓸 거예요. 자막을 쓰는 부분이 타이틀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비디오 트랜지션이라는 거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비디오 트랜지션이라고 돼 있는 거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돼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여기에 있는 거 뭐 크로스라든지 DB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어떤 기능인지 잘 몰라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이렇게 딱 갖다 대게 되면 어떠한 기능이 되는 건지 이렇게 화면에 미리 보기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죠? 나타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타나는 거를 그대로 선택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이제 화면이 바뀔 건지 이렇게 미리 보기처럼 이렇게 나와요. 옆으로 조금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내가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좀 표시가 안 나네요, 또. 이렇게 나죠. 요거는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 그죠? 내가 장면과 장면, 그 다음 장면을 넘길 때 어떤 것들을 조금 화면이 움직이면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 비디오 트랜지션이라는 걸 가지고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기능을 어떻게 써야 되냐,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이 트랜지션을 내가 넣고자 하는 영상과 영상 사이에 넣어주시면 돼요. 영상과 영상 사이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반죽하기와 반죽하기 영상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앞에 클립과 두 번째 클립, 영상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 보이시는데요. 이 분리된 사이에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또는 분리되어 있는 앞쪽에 또는 분리가 되어 있는 뒤쪽에 이렇게 앞쪽이나 뒤쪽에다가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푸시라는 걸 가지고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그대로 선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장면을, 장면이 아니죠. 여기 있는 트랜지션을 여기에다가 끼워 넣기 하겠다라고 이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시고 그대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요 사이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얀색 이렇게 푸시라는 게 표시가 되죠. 그죠? 트랜지션이라는 게 표시가 되고 마우스가 플러스가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랬을 때 손을 놓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손을 놓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화면에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들어와 있나요, 여러분들? 들어오나요? 자, 안 보이는 분들은 조금 확대를 해주시면 돼요. 확대를 해주시게 되면 고기가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됐나요, 여러분들? 대답이 없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어, 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이렇게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앞쪽에 들어갈 수도 있고 뒤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나중에 변경이 가능해요. 여기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렇게 네모 상자가 이렇게 나타나 있으면 일단은 적용은 된 거예요. 적용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사이 뒤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앞쪽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표시가. 응. 어쨌든 이렇게 보이기만 하면 기능이 된 거죠. 일단 됐죠, 여러분들. 그죠? 응. 그러면은 내가 재생을 하게 되면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이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화면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음 장면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네모가 길이가 짧으면 짧을 수도 있고 길면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도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보이고자 하는 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거나 아니면 사이에 끼워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넣은 거 있죠. 트랜지션을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선택을 하시게 되면 하얀색 상자가 빨간색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선택했다는 표시가 될 거예요. 그죠? 표시가 될 거고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면 오른쪽에 인스펙터라는 거 우리 화면을 실행을 하셨잖아요. 그죠? 실행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트랜지션이라는 곳에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트랜지션이라는 곳에 들어와서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확인이 되나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지금 안 보인다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는 인스펙터라고 돼 있는 거 요거 실행을 하시게 되면 화면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어떤 걸 선택했냐? 트랜지션을 지금 보시기는 푸시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했다라고 표시가 돼요. 이미 선택이 된 거를 내가 다른 걸로 교체를 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선택된 거를 다른 걸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기능으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그죠? 그 기능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어 해서 뭐 다른 거를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지우고 하실 수도 있지만은 얘가 다른 걸로 교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선택을 해서 바뀌게끔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적용이 자꾸 안 되는 걸로 바뀌네요. 그죠? 플러스로 해주게 되면 자, 이렇게 일단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길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짧아서 적용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게 되면 이 길이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얘네들을 오른쪽으로 쭉 길게 늘리시게 되면 좀 더 길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좀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듀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를 길이라든지 초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길게 또는 짧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나는 영상이 10초짜리 영상과 다음 영상이 10초짜리 영상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사이에
변화가 되는 게 2초 동안 하고 싶다 그러게 되면 2초를 넣으시면 돼요. 근데 나는 뭐 5초 동안 넣겠다 그러면은 앞쪽에 있는 영상 2.5초, 그 다음 뒤쪽에 있는 영상 2.5초,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배분이 되겠죠. 그죠? 배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주게 되면은 조금 더 부드러운게 빨리 변화가 안 되고 부드럽게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는 지금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앞쪽 영상에 되어 있는 거에 뒤쪽에 한쪽으로만 붙여져 있다라는 분이 계셨을 거예요. 그죠? 조금 전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나는 중간에 넣고 싶어요 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정렬이라는 거 이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정렬이라는 걸 보시게 되면 저는 지금 중간으로 선택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중간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나는 영상 처음에 있는 영상이 끝에 넣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처음 거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뒤로 가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앞쪽에 넣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변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변화가 잘 안 보여서요. 제가 원래 있던 푸시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그리고 중간으로 돼 있을 때는 이미 와서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내가 기능을 어떻게 넣겠다라는 거, 화면 전환 기능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여기 화면 전환 기능이 안 들어가는 분들 계실까요? 안 들어가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안 들어가는 분 있어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분들은요, 영상이 이렇게 길잖아요. 그죠? 영상이 길면은 앞부분과 뒷부분 요 사이 있죠. 요 사이를 조금 잘라주시면 돼요. 컷 편집을 조금 해주시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안 들어가요. 그죠? 제가 이렇게 집어 넣었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좋은데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영상을, 이건 자른 거잖아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등 굴리기 영상과 그 사이에 이렇게 집어 넣어요. 그죠? 집어 넣었는데 제가 확대를 하게 되면 확대를 해서 보더라도 안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 들어가죠. 제가 분명히 넣었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푸시를 넣었어요. 넣었는데 표시가 안 나요. 그죠? 안 들어가는 분들은요. 영상이 너무 이게 뭐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딱 잘려져 있는 부분이 그 기능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안 들어간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 끝에 부분을 조금씩 앞뒤로 조금 잘라주시면 돼요.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영상 있는 거를 선택을 해서 한쪽 공간을 이렇게 줄이시고 이게 또 안 되죠? 그죠? 왜 안 움직이지? 되네요. 이렇게 해서 살짝만 잘라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살짝만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지금 확대를 해서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지 원래는 짧으면 얼마 되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축소되면 얼마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자르시고 난 다음에 딜리트 자르시고 나면 분리가 됐잖아요. 그죠? 자르고 난 다음에 얘를 또 사이에 넣게 되면 이렇게 기능이 들어가게 돼요. 기능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혹시나 안 들어가는 분들은요, 안 들어가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사이에 있는 것들을 조금 잘라서 집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집어 넣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화면 전환 기능을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뭔가 내가 장면에 뭔가 뚝뚝뚝뚝 끊기는 듯이 다음 장면이 넘어간다라고 하시게 되면 어색하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비디오 트랜지션을 이용을 해서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겠죠. 그죠?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넣어보시게 되면 이런 장면으로 바뀌게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다양하게 효과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마무리하고요. 저희 마찬가지 7시에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도 작업할 시간을 조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 하시면서 작업하실 분들은 트랜지션이라든지 자르기 어제 정확하게 다 못하신 분들은 자르기라든지 그런 거 조금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두 번째 시간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